한국이 없으면 세계 공장이 안 돌아간다고? 그런 게 어딨어? 아무리 한국이 기술력이 좋다지만 한국이 없다고 세계가 멈춘다는 건 너무 오버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틀렸습니다. 실제로 한국 생산이 중단되면 세계 주요 분야는 단체로 중단됩니다. 미국의 BBC 기자가 한국의 기술력을 팩트 기반으로 밝혔습니다. 사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세계 경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움이 가득합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전 세계는 여러 관세 정책들로 아우성치고 있죠. 하지만 한국만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용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취재차 나갔던 하버드 케네디 스쿨 컨퍼런스에서 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잭 톰슨이라고 합니다. 미국 신문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오랜 세월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여러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한국입니다. 누군가 한국 얘기를 꺼내면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이며 그저 휴대폰과 자동차를 만드는 작은 나라일 뿐이죠. 라고 동료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한국은 존재감을 부풀리려 애쓰는 아주 작은 나라라고 여겼었는데 제가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느 아침 사장님께서 제게 전화를 걸어 사무실로 불러주셨어요. 사장님 얼굴에는 뭔가 계획이 있는 듯한 미소가 떠올라 저는 궁금해하며 자리에 앉았죠. 잭, 이번에 내게 맡길 과제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큰 의자에 기대 앉으셨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글로벌 전략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내가 그 현장을 취재해 오길 바래. 라고 하셨죠. 네, 사장님. 어떤 내용인가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이번 행사는 한국이 세계 경제와 글로벌 안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건데 너도 알다시피 한국에 관한 내 생각을 난 잘 알고 있거든. 은근히 한국을 무시하곤 했잖아. 사장님은 여전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정말요? 한국에 관한 컨퍼런스라니? 이거 꽤 재미있겠는데요? 사람들이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대평가하는 얘기를 듣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라고 속으로 생각했지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미소를 지으셨어요. 배우게 될 게 생각보다 훨씬 놀라울 수도 있답니다. 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저는 노트북, 녹음기,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를 챙기면서 이번 과제가 또 다른 지루한 취재일 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컨퍼런스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다음 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로 꽉 찬 대형 컨퍼런스 홀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그곳에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오신 중요한 대표들이 모여 계셨어요. 모두 각자 진지한 표정으로 노트를 살펴보거나 서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두들 비싼 정장과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차려입고 있었고 분위기도 뭔가 중대해질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여전히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많은 이들이 모여 얘기하리라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기기 시작했죠. 전등이 어두워지고 모두가 숨죽이며 자리를 지켜보던 그때 안경을 낀 키 큰 남성이 무대로 걸어나와 마이크를 조절했어요. 무대 뒤 큰 스크린에는 그의 이름이 떴어요. 바로 미국의 글로벌 전략 전문가 중 한 분인 존 밀러 교수님이셨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교수님께서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여러분이 잘 모르실지도 모를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바로 한국이 세계 경제와 글로벌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눈을 약간 굴리며 자리에 앉은 채 생각했어요. 또 시작이군요. 또 한 사람이 한국을 실제보다 더 중요한 나라로 과장하고 있겠군. 노트를 펴고 필기를 준비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새롭거나 놀랄만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교수님께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차트와 그래프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설명하실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기울었고 내심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보여주신 수치와 이야기들은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한국에 관한 인식과 전혀 달랐거든요. 그동안 제가 잘못 봤던 걸까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교수님의 말씀에 더욱이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교수님께서 제시하는 증거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고 오랫동안 쉽게 무시했던 이 나라에 대한 제 견해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제게 있어 세계와 한국의 위치를 완전히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여정의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후 교수님께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안경을 고쳐 쓰시더니 모두의 이목을 끄는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2달 전 교수님께서 큰 스크린에 타임라인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어요. 미국 정부가 몇몇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끄덕였어요. 제 신문에서도 그 관세에 관한 대서특필된 기사를 썼었으니까요. 2025년 현재 세계 경제와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심대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사상 최고의 격변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죠.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강경한 관세 정책은 국제 무역 질서에 충격을 주었고, 이로 인해 전 세계 각국은 그 여파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에 두려는 모습을 보였던 반면, 이에 대한 반격과 우려의 목소리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신속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이제 각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계속 설명하셨어요. 중국은 즉각 미국산 물품에 자국 관세를 부과하며 대응했고요. 일본은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국제무역기구에 항의를 제기했죠. 그러고 잠시 멈추시며 둘러보시더니 그럼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청중 모두가 잠잠해졌고 저 역시 호기심에 몸을 더욱 앞으로 기울였어요. 한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보고 기다렸을 뿐이지요.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봐라,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한국은 별로 중요한 나라도 아닌 게 맞군. 이라는 생각에 만족감이 스며드는 듯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예상치 못한 전개로 흘러갔습니다. 이 새로운 관세가 발표된 지 56일이 지난 후 교수님께서 목소리를 더욱 엄숙하게 내며 말씀하셨어요. 미국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우스 클릭 소리와 함께 스크린에는 빨간 점들이 하나둘씩 찍힌 미국 지도가 나타났어요. 미국 전역의 공장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였고 저도 깜짝 놀라 펜을 멈췄어요. 교수님께서는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캔자스시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은 테스트 장비에 필요한 특수 메모리 칩을 공급받지 못해 가동을 멈췄습니다. 그 칩이 바로 한국산이었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며 디트로이트에서는 전기차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지연됐기 때문인데요. 그 소프트웨어 역시 한국산입니다. 텍사스에서는 첨단 디스플레이 화면이 부족해 스마트폰 조립 라인이 멈췄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화면들 또한 한국산이었죠. 저는 입이 살짝 벌어지며 믿기 어려운 마음에 속으로 생각했어요. 작은 나라인 한국이 미국의 공장들을 멈추게 할 수 있다니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이 모든 현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교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치밀하게 계획한 결과입니다. 홀 안은 마치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고요해졌어요. 점점 늘어나는 빨간 점들이 미국 지도 위에 나타나자 청중 모두가 스크린을 쳐다봤어요. 56일 만에 교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더니 미국 정부는 조용히 관세 정책을 변경하고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멈춘 후 이렇듯 한국의 입지가 오늘날 세계에서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에 이 모든 세부 사항들을 적었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관한 모든 인식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거든요.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나라의 대표들은 불편해하며 자리를 바꾸거나 걱정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중국 대표는 보조에게 급히 속삭였고 일본 대표는 필기하며 심각한 얼굴을 감추지 못했어요. 독일 대표는 깊은 주름을 지은 얼굴로 앉아 계셨어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저는 펜을 두드리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니면 교수님께서 한국을 실제보다 부풀려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더 자세한 사실, 곧 증거가 필요하다고 느껴졌어요. 기자로서 진실을 파헤쳐야 하니까요. 그러자 교수님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세히 들으려고 노트를 새로운 페이지로 넘기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에 대한 오래된 생각은 점점 무너져 내리는 듯했어요. 56일 동안의 놀라운 사건은 제 관심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제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놀람과 경외심이 엿보였어요. 교수님께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채로운 파이 차트와 막대 그래프들을 보이셨고, 화면에는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 숨은 거인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먼저 메모리 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하셨어요.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메모리 칩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빠르게 사실을 체크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한국 기업들을 서치했죠.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디램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 전자산업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걸 확인했죠. 디램은 현대 전자제품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메모리 칩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서버 등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됩니다. 이 메모리 칩은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기기의 운영 속도와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술력과 품질이 매우 중요한 부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말 현대사회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부품인 거죠. 저는 노트에 70%라고 급히 적었어요. 그 숫자는 믿기 힘들었죠. 지금까지 미국이나 일본 기업이 선도할 거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이것들은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메모리 칩들은 스마트폰,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인공지능 컴퓨터에 꼭 필요한 두뇌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칩들이 없으면 해당 기기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일본 대표 탄카 씨는 이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진 듯 얼굴을 찌푸렸어요. 한때 전자산업의 선두주자였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에게 자리를 내준 상황이었으니까요. 다음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며 말씀하셨어요. 화면에는 테슬라, 포드, 폭스바겐 같은 기업들의 세련된 전기차 이미지와 그 밑에 배터리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과 같은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전기차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가 한국 배터리에 의존해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독일 대표인 스테판 씨는 열심히 필기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독일은 자국의 자동차 산업으로 유명했지만 이제 미래 자동차 생산을 위해 한국 배터리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은 어떨까요? 교수님께서 슬라이드를 전환하시며 물으셨어요. 화면에는 축구장보다도 큰 거대한 선박들이 등장했어요. 저는 그렇게 큰 선박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 기업들은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선 및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특수 선박을 건조합니다. 전 세계 무역의 90%가 해상을 통해 이루어지니 이 선박들은 세계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점점 더 많은 정보에 압도당하기 시작한 저는 숨이 막힐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이처럼 한국이 세계 주요 산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에 한 번도 깨닫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어서 한국의 전차, 포병, 전투기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띄우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예전에는 해외에서 무기를 수입했지만 이제는 자체적인 첨단 방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들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지요. 폴란드 방위 담당자 아담 코왈스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 나라도 한국 무기를 도입해 방위력을 강화했습니다. 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노트에 필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었던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제가 얼마나 오판했는지 새삼 실감했어요. 그러던 중 교수님께서 완전히 다른 주제, 한국 문화로 이야기를 전환하셨습니다. 그리고 K-팝, 한국 드라마, 영화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교수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시더니 스크린에는 대형 경기장에서 공연하는 한국 아이돌 그룹과 인기 한국 드라마, 영화의 장면들이 차례로 나왔어요. 브라질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공공광장에서 모여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콘서트홀을 한국 음악 팬들로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 문화적 영향력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한국의 글로벌 소프트 파워를 구축하는 강력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BTS 같은 한국 음악 그룹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기생충 같은 영화가 주요 시상식에서 수상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저 엔터테인먼트라고만 여겼지만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그 역시 한국에 커져가는 글로벌 영향력의 일부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처럼 다양한 사례들을 듣고 나니 제 마음 한켠에서는 옛 생각을 버리기 어렵다는 저항감과 동시에
제가 오랫동안 완전히 오판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참석자들도 비슷한 생각에 빠져 있는 듯했어요. 누군가는 걱정하는 표정, 누군가는 감탄하는 얼굴을 지었지만 더 이상 지루해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마치 제 마음속 생각을 꿰뚫어 보신 듯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한국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 나라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증거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문장을 노트에 밑줄 그으며 곱씹었어요. 세계는 한국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 가능성을 점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프레젠테이션을 계속 진행하실 때 저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주의 깊게 살폈어요. 얼굴 하나하나가 화면에 나타나는 사실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했거든요. 일본 대표 탕카 씨는 계속 자리를 비비며 걱정과 불신의 표정을 지었고, 중국 대표 장웨이 씨는 별다른 반응 없이 있지만 눈빛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독일 대표 스테판 씨는 차분하게 차트를 살펴보며 때때로 보조에게 속삭였어요. 프랑스, 영국 등 여러 나라의 재무 전문가와 외교관들은 세부 사항들을 꼼꼼히 적어가며 조용히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에 대한 접근 방식을 완전히 제고해야겠어요. 이건 아시아 전략 전체를 뒤바꿀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이 핵심 부품들을 장악한다면 등의 대화 조각들이 들려왔죠. 교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이제 남의 명령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방안에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어요. 몇몇 참석자들이 미국 대표들을 힐끔 쳐다보는 모습을 보니 그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감추지 못하는 듯했어요. 수십 년 동안 한국은 미국의 지도 아래 움직이는 가까운 동맹국으로 인식되었지만 교수님의 말씀은 이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스스로의 궤적을 그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답니다. 잠시 휴식 시간에 저는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두 명의 사업가가 커피 테이블 근처에서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말이 맞다면 우리 공급망 전체를 완전히 재구성해야 할 겁니다. 한 분이 커피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제 한국을 무시할 여유가 없어요. 그들은 단순한 부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필수 부품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이 말도 제게 그대로 기록되었어요. 바로 그게 한국의 위치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요약이었습니다. 제가 제 커피를 홀짝이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군 관계자들이 낮은 목소리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국과의 방위 계약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한 군 관계자가 말했어요. 교수님의 발표가 진행될수록 제 머릿속에 예전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교수님께서 무대 앞으로 돌아오시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제 한국의 산업과 기술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만약 한국의 기여가 없다면 세계는 어떠한 모습일지 함께 상상해 봅시다. 저는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며 예감했어요. 이번 부분이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라는 느낌이었죠. 교수님께서 한국 제품과 기술이 없을 때의 세계에 대해 설명하시기 시작하자 방안의 긴장감은 고조되기 시작했어요. 참석자들 모두가 이 작은 나라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답니다. 휴식 후 다시 돌아온 교수님은 마이크를 조정하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옆 사람과 속삭이지 않았어요. 모두 교수님의 다음 말을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교수님께서 방안에 메아리치듯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다른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신 후 방안을 둘러보시며 여러 사람과 눈을 마주치셨고 그때 교수님께서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한국이 없다면 세계는 멈춰버릴 것입니다. 순간 방안은 완전히 침묵에 휩싸였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고 모두가 충격에 빠진 얼굴로 저마다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찡그린 얼굴을, 몇몇은 약간 벌어진 입술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무도 이 대담한 선언에 어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재빨리 노트에 적었어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어느 한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께서 이어서 설명하시길, 과거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이 강대국들이 명령을 내리고 작은 나라들은 따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시며 세계 각국을 연결하는 선들이 그려진 지도를 보여주셨어요. 지도 중앙에는 한국이 자리 잡고 있었고, 여기서 각 대륙으로 여러 선들이 뻗어나가고 있었지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국의 한 결정이 전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메모리칩, 배터리 혹은 선박에 있어서 한 나라를 우선시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느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어느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지도 위의 선들을 바라보며 한국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단순한 연결고리가 아니라 마치 끌어당길 수 있는 실과 같다는 생각에 빠졌어요. 여러분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 하나, 길가에 전기차 하나, 가정에 스마트 TV 하나, 그리고 군사 시스템의 첨단 무기 하나 모두가 한국에서 나온 부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어보이며 말씀하셨죠.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 기업의 제품이 더 우수하거나 가격이 싸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제대로 만들 수 없거나 빨리 만들 수 없는 제품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끊임없는 혁신과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라는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들은 전 세계 경쟁사들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술 개발과 생산 공정 개선을 지속해왔어요. 지금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선두권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이 기업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는 동시에 품질 관리에도 철저히 글로벌 시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육 체계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수학, 과학, 공학 분야에 대한 교육 열풍과 더불어 기술 인재들이 어릴 때부터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배경 덕분에 한국은 연구개발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꾸준히 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들을 선보일 수 있었어요. 한국은 비교적 좁은 시장과 한정된 자원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한 공격적인 수출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이런 전략은 글로벌 파트너십과 기술 이전,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리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부품과 기술 그리고 문화 제품들이 전 세계 주요 산업 및 국가들과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네트워크가 나타났어요. 모든 강대국도 언젠가는 약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작은 나라도 결국 강해지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역사적 패턴이지요. 그리고 지금 그 힘은 바로 한국에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자 청중들은 조심스러운 박수를 보냈지만 대부분의 얼굴에는 걱정과 생각에 잠긴 표정이 역력했어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물건을 챙기기 시작할 때 저는 노트에 가득 적힌 메모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수년간 저는 한국을 하찮은 스스로 과장되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본 증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수치와 사례들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한국산 메모리칩은 전 세계 스마트폰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한국산 배터리는 전 세계 전기차의 동력을 공급하며 한국 선박은 전 세계 무역을 짊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홀을 나서면서 여러 사람들이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군 관계자들은 서로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며 사업가들은 명함을 교환하며 나중에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니 오후에 빛나는 햇살과는 달리 제 머릿속은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작동 방식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이 의문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죠. 제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강대국들이 오히려 한국 기술에 의존하면서 취약해진 모습을 보니 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 앞에 앉은 저는 신문 기사 원고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커서가 제 앞에서 깜빡이며 시작을 기다리자 저는 심호흡을 하고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꿀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한국이 단지 세계 무대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었지만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린 놀라운 컨퍼런스에 참석한 후
한국이 조용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장은 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그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임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산업들을 구축해온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마치고 나니 오랫동안 한 가지 견해만 가지고 있었던 제 마음에 묘한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오래된 편견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진정 훌륭한 기자로 거듭나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말이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힘은 이제 전 세계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감동사연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